자, 오늘은 경제적 자유와 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치과의사를 하고 있고, 이제 치과의사 일이 저한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마주치는 다른 상황들이 있습니다. 치과 의사는 진료만 잘하면 되는가? 아니요. 치과 의사는 진료만 잘하면 딱 망하기 좋습니다. 직원들을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세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이제 능통해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 능통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환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자꾸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를 많이 참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진료는 맨날 하던 거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자꾸 시시각각 대외적인 상황이 변해가고, 지금은 치과가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거 주변에 치과의사 한두 분씩 계실 텐데요. 아마도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자영업자들이 다 어려우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느 만큼 있어야 경제적 자유가 완성이 되는가에 대한 정의가 되게 애매한데, 내가 쓸 돈을 다 써도 재산이 더 증식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쓸지는 내가 정의하는 거지만, 내 기준에서 내가 쓸 돈을 다 써도 재산이 오히려 더 증식이 되는 경우는 경제적 자유를 이룩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부동산 재산이 40억이 있어요. 부동산의 자산이 40억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을까요? 부동산으로 40억인 사람들 많죠. 빚 다 없고 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40억 말씀드리는 겁니다. 40억인데 빚이 30억 있다 그러면 그거는 계산하면 안 되고요. 빚 이자랑 이제 보유세까지 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계산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걸 경제적 자유를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순수하게 40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산으로 40억이 있는 사람이 빚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아파트가 40억이 됐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했을까? 그렇게 말하기 힘들죠. 그 40억 집을 당장 팔 건가? 이런 문제가 있죠. 자, 그 40억 말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고 또 별도로 부동산 40억이 또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나? 그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죠. 그 40억을 팔아서 내가 생활에 쓸 거 아니면 그 40억은 묶여있는 돈이죠. 묶여있는 돈이니까 자산이 크긴 큰데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형태의 돈은 아닌 거잖아요. 그거를 팔 생각이 있으면 팔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깔고 앉아있는 집은 사실은 자산이라고 보기는 좀 자산이 맞긴 맞는데, 집이 얼마가 올랐다고 해서 그게 자기의 돈으로 되기는 좀 어렵죠. 그럼 그런 사람이 일을 안 해도 되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이 있는 사람인데 주식의 자산을 다 합치니까 한 20억쯤 된다. 주식으로 20억 있으면 많이 있는 겁니다. 부자죠. 그럼 그 사람은 일을 안 해도 되는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20억이 있으면 당장 내일 돈이 들어오나요?
20억 주식을 파나요? 뭐 팔면 되죠. 20억 주식을 팔면 됩니다. 한 1억 팔아갖고 19억이 됐고 19억에서 자기 쓸 거 쓰고 19억이 됐고 19억은 묻어놓고 1억에서 이제 세금 낼 거 내고 남아있는 돈으로 이제 1년 동안 1억을 쓰는 거죠. 그러고 내년이 되면 자산이 19억보다 더 증가되어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만약에 자기가 배당을 확실하게 해서 배당으로 해서 월 1000을 받는다. 예를 들어 배당으로 월 1000 세팅하기 더럽게 어렵거든요. 배당으로 월 1000을 받는다. 뭐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이룩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일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얘기를 할게요. 내가 자산이 많이 있는데 이 자산이 지금 현재 내가 일을 그만둬도 되는 형태가 아니면 경제적 자유를 이룩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산이 커지면 일을 하기 싫어지는 거는 맞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저는 오늘 목요일인데 지금 출근하러 가기가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싫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싫어요. 1, 월, 화, 수 3일간 겨울 휴가가 있어서 1, 월, 화, 수 3일간 쉬었고 잘 쉬었습니다. 좋았죠. 여행도 안 갔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데 쉼터에서 나올 때 되게 어렵습니다. 휴식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그 휴식이 끝나고 다시 일을 하러 갈 때 너무 힘듭니다. 어제 출근하고 오늘 출근하면 오늘 출근하는 게 힘들지 않은데요, 4일 쉬고 난 다음에 출근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녀석이 다가와서 너 일 그만해도 되잖아 이렇게 속삭인다고요. 무리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게 힘듭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아직 일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꾸준한 근로를 통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그 돈을 주식에나 뭐 자산에, 저는 부동산은 좋은 투자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다를 수 있겠죠, 생각이.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내가 살 집이 확실히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투자하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집이 2채 이상 있으면 세금을 많이 맞죠.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이 나오는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이 나오니까. 단속 구간입니다. 뭐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얘기가 샜는데, 이제 일을 하러 가는 게 너무 힘들고,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는 일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면 일을 하기가 갑자기 훨씬 힘들어져요.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2대1로 지고 있는데 골을 넣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2대1로 이기고 있기는 있는데 남은 시간이 15분이야. 축구 얘기예요. 그래서 15분 동안 어떻게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침대 축구하고 있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저는 제 금융자산이 20억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주식에 묻혀져 있는 돈이 20억이 넘어가면 일을 굉장히 편하게 할 생각입니다. 일을 굉장히 쉽고 편하게. 그러니까 일을 덜 하겠다는 거죠. 진료일 수도 줄이고 직원도 줄이고 환자 숫자도 줄이고 어려운 케이스는 안 보고 이럴 생각인데, 이제 이게 힘듭니다.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막 얘기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치과 의사로서의 삶에서
이런 환자 저런 환자가 다 옵니다. 이런 환자 저런 환자가 다 오고 병원에는 아무리 내가 이 근무 일수를 줄여도 처리해야 될 문제가 생겨요. 환자를 적게 본다고 해서 힘든 환자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직원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병원의 규모가 줄면 수익이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고정적인 고정 지출이 반드시 준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직원 숫자를 줄이면 되긴 되겠죠. 근데 직원 한 명을 쓰는 게 수익이 직원 한 명 쓰는 것보다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직원을 쓸 이유가 없는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직원 한 명을 쓰면 직원이 추가적으로 사용됨에 따라서 제가 얻는 경제적 이득이 직원을 쓰지 않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분업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병원 일수를 줄인다고 해서 그 고정 인력이 꼭 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줄면 줄수록 사람의 단위급여는 올라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일을 하기 싫어지는 문제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입니다. 내가 금융자산이 많이 있든 아니든 내가 일을 꾸준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외적인 사람들은 저를 뭘로 평가할까요?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으로 평가를 할까요? 아니면 김원장으로 평가를 할까요? 당연히 김원장이죠. 금융자산이 많으면 뭐 나랑 뭔 상관인데. 근데 김원장이면 틀리죠. 왜냐면 내가 아프고 불편한 부위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 나도 돈은 있어. 돈 낼게. 돈은 내는데 너 이거 고칠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에게 가치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아니고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고칠 수 있는가 없는가, 나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꾸준히 봉착하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경제적 자유를 실천하는 것은 좋긴 좋은데 물론 좋죠. 좋은데 실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싫어지고 일이 인생에 아직까지 여전히 반드시 필요한 금융자산, 경제적 자유를 얻든 아니든 간에 아직까지 당신에게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힘들어요. 이게 매우 힘듭니다. 돈이 있어도 뭐 배부른 소리일 수 있죠. 돈이 있어도 내가 그 일을 여전히 잘 해야 될 의무는 아직까지 남아있고 필요성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그걸 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옛날에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면 그런 거를 다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목표했던 금액의 상당 부분을 채웠는데 여전히 일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여전히 제가 병원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매 순간순간이 힘들고 출근을 할 때도 어떻게 잘 할까, 이런 잘 넘어갈까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나 위험한 진료는 조금씩 덜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케이스들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찾아오고 여전히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게 힘들죠. 그런 게 힘듭니다. 오늘 제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고 제가 이제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우구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뒤에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얘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일에 대한 열정이 줄고 일에 대한 열정이 줄면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집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일에 대한 열정이 크면 내가 일에 대한 열정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일로 인해서 들어오는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방어해내고 흩어낼 수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러저러한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그 일을 사랑해. 그 일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막아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러한 백업이 없으면 그 스트레스가 되게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찾았고, 그래서 그러한 답을 찾아내는 게 앞으로 제 삶의 과제가 되겠죠. 앞으로 계속 어떻게 또 공부하고 사유하고 해서 그런 거 극복할까? 네, 그런 것들이 되게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다 도달하지 못했어요. 뭐 얘기 그래 해도 뭐 돈 얼마, 주식에 얼마 있는데,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20% 30% 일도 아닙니다. 이게 불과 3개월 상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수익을 전부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 20% 30% 되는 거. 제가 지금 주식 투자 7년 했는데 7년 동안 2번 맞았거든요. 야, 돈이 이렇게 눈 녹듯이 녹는구나,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식을 들고 있으면 지나가는 거니까 알긴 아는데, 이게 지나간다는 걸 알긴 아는데 막상 맞아보면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야, 그러니까 자만하면 안 되고, 더더욱 일이란 게 중요하고, 일에 대한 열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꾸 일하기 싫어지는 그런 게 문제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좀 힘드네.